가면라이더 류우키는 이전의 가면라이더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인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헤이세이 시리즈 처음으로 한 작품 내에 10명 이상의 가면라이더가 나오기 시작한 작품. 각각의 라이더들의 개성이 잘 살아있어 슈퍼 변호사 키타오카 슈이치가 변신하는 졸다라든가 악질 범죄자 아사쿠라 타케시가 변신하는 오자의 경우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누렸다. 기존의 가면라이더의 개념을 파괴한 작품으로 일단 이 작품의 가면라이더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강화복에 불과하다. 라이더 배틀을 주최자 칸자키 시로가 망설임 없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라이더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의 시리즈들과 달리 뒤틀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13명의 가면라이더들이 배틀로얄을 벌인다라는 설정으로 인해 가면라이더 간의 싸움을 마케팅으로 내세운 첫 번째 작품이다. 게다가 오토바이인 라이더 슈터 역시 현실에서 미러월드로의 이동수단에 불과할 뿐이라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 느낌이 굉장히 였다. 이런 점들은 기존 팬들의 마찰을 일으켰지만 이 작품 덕분에 이후에 나온 시리즈들이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워낙 파격적인 설정들로 점철되어 있어 일부에서는 이 작품을 일컬어 가면라이더계의 직원담,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이단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원래 작품의 초반 구상 단계에서는 가면라이더가 총 10명이 등장해 주인공이 매주 다른 라이더와 싸우는 스토리를 구상했다고 한다. 괴인도 원래 등장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싸움을 망설이는 주인공이 매 에피소드마다 계속 라이더와 싸우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에 10명 중 특히 개성있던 13명만 남기고 주인공이 망설이지 않고 쓰러뜨릴 수 있는 상대로 미러 몬스터를 설정했다라는 내용은 13명의 라이더 등장을 윗선에 납득시키기 위해 지연해서 드림인 설정이라고. 그 13명도 원래는 전부 등장시킬 계획이 없었고 몇 명은 주인공이 모르는 곳에서 죽은 라이더로 설정했다고 한다. 즉 극장판에서만 나오는 파미나 류우가 TV 스페셜에서만 나오는 베르데와 RIDERTIM이 가면라이더 류우키에서 나오는 어비스는 결과적으로 TV판에선 주인공이 모르는 곳에서 탈락하고 죽어서 작중 등장하지 않는 라이더가 되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13명의 가면라이더란 설정은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만화판 가면라이더의 한 에피소드를 방불케 하여 팬들에게 하나의 존경 요소로서 작용하게 됐다. 가면라이더 파이즈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가전제품을 무기로 사용하는 참신한 설정과 단순한 괴인이 아니라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오르페녹이 인간 세상에 겪는 소외와 배제, 그런 오르페녹들을 선동해 사람을 습격하게 만드는 초거대 기업 스마트 브레인의 암약 등 리얼한 요소가 잘 먹혀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또한 시리즈로서는 드물게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벨트를 통해서 변신하여 맞선다는 설정과 벨트 쟁탈전을 주 전개로 잡았다는 것 또한 신선했으며 그만큼 벨트에 대한 비중이 꽤 올라가게 되는 작품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헤이세이 라이더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수준급에 들만한 화려한 액션도 한몫했다. 괴인에 대한 해석도 이전작들과 판이하게 달라져 인간이 가해자이고 괴인이 일종의 인간사회에서 소외된 자들로서 포커스를 맞추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한 수준급의 초반부의 몰입도가 고평가받으며 헤이세이 라이더 입문작으로 데노, 더블 등과 더불어 많이 꼽혀왔다. 쇼와 가면라이더 시리즈 하나인 가면라이더 X를 오마주한 파이즈 배틀폼 디자인과 무장 구성 등 선대 가면라이더에 대한 존중 또한 담겨있다. 하지만 엄청난 몰입도를 자랑했던 초반에 비해 중반부터 용두사미급의 전개가 이뤄져 후반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이야기는 많아졌지만 그걸 제대로 수습도 다 못한 채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만다. 최종 보스이던 아크 오르페녹이 블래스터 폼에게 순식간에 당해버린 후 죽지 않고 비밀리에 회복 중이라는 결말로 본편을 끝내버려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가면라이더 파이즈는 전 에피소드 및 극장판을 담당했던 이노우에 토시키가 본격적으로 욕먹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비판이 큰 부분은 초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 진행 기믹이 완전 다르다는 것. 파이즈의 초반 중심은 분명 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느샌가 이야기의 중심은 인간과 오르페녹의 종족 공존이 되어버렸으며 꿈 얘기는 그냥 꿈은 소중한 거야 라고 한 뒤 잊혀졌다가 파이널 에피소드에서야 타쿠미가 자신의 꿈을 얘기하며 어물쩍 넘어갔다. 이 때문에 초반부의 명대사이자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줬던 너 그거 알아? 꿈을 품고 있으면 때로는 굉장히 서글퍼지지만 때로는 굉장히 뜨거워진다고 하더군. 내겐 꿈이 없어. 하지만 꿈을 지키는 건 가능해 라는 이누이 타쿠미의 명대사는 어떤 의미로 묻혀버리게 되어버렸다. 굳이 변론하자면 스토리의 주요 인물인 키바 유지가 줄곧 공존에 대해 생각해왔고 주인공인 이누이 타쿠미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랐다는 것에서 그러한 꿈이 구체화되어 후반부의 주제로 나타났다는 의견도 있다. 이건 타쿠미가 최종적으로 품었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랬던 것 그리고 키바 유지의 종족 공존의 키워드와 엮었더라면 종족 공존으로 인한 인간, 오르페녹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꿈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종족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
결론적으로 멋진 비주얼과 참신한 설정들, 그리고 화려한 액션씬과 초반의 깊은 몰입도에도 불구하고 중후반부에 떨어진 텐션과 변질된 주제의식으로 인하여 호불호가 갈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되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심플하면서도 멋진 디자인들과 라이더즈 기어의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중독성 있는 영어 사운드, 그리고 그것들을 잘 살려주는 연출과 액션은 방영 수십 년이 넘은 지금도 평가가 아주 좋으며 꾸준한 인기 덕분에 20주년 기념으로 TV판의 속편도 나왔다. 가면라이더 블레이드는 1에서 15화는 세계관의 주요 설정을 흥미롭게 못 풀고 전개도 느려서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문하려는 팬층이 초반부를 못 견뎌서 그냥 스킵해버리면 안 되냐 물어보면 고평가 받는 후반부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결국 봐야 한다. 때문에 못 버티겠으면 입문으로 비추천이라고 한다. 일단 온드로어라고 불리는 주역 배우들의 발연기와 뭉개진 발음에서 나온 밈도 초반부에 몰려있는데 이는 진지하게 감상하기엔 장면에 몰입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에 가깝다. 부실한 CG 역시 초반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전작인 파이즈는 당시 기준으로 화려한 CG로 호평을 받은 만큼 블레이드에 뒤떨어지는 CG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위에 13화에서 블레이드가 필살기를 날릴 때 허우적거리면서 달리는 모습은 허접한 CG와 분위기 깨는 자세 때문에 아예 웃긴 수준이며 전체적으로도 색채가 칙칙하고 영상미가 떨어지는 편이다. 프로듀서 히카사 주는 중간부터 이대로 가면 망한다 라고 생각했고 메인 각본가를 아이카와 쇼로 교체했다. 아이카와 쇼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기존에 없던 스타일이라 공동 프로듀서인 타케베 나오미는 반대했었지만 히카사가 아이카와의 안으로 가자고 해서 결국 그대로 가게 되었다. 정작 아이카와 쇼는 인조인간 키카이더 등 이시노모리, 쇼타로 작품을 좋아했고 이시노모리에 대해 연구한 것도 있어 이게 왜 안되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카와 쇼가 완전히 메인 각본을 맡게 되는 31화부터 초반부에 평가를 뒤집는 반전이 일어났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강해지는 주연들,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이겨나가는 실현, 디자인과 액션 연출의 발전, 흥미진진한 설정, 동료의 강조, 끝까지 주제를 일탈하지 않는 깔끔한 이야기 구조 등의 소년만화적인 요소로 중반 이후 몰입도는 수준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전작 가면라이더 파이즈 초반과도 견줄 만큼 단연 최고로 손꼽힌다. 하지만 가장 호평받은 부분은 결말로 손꼽히는데 대안을 찾을 수 없는 하나의 선택지가 강요된 상황에서 주인공이 스스로 희생하여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돌파하는 영웅적인 엔딩이 평가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단순히 강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싸우고 그 적을 끝장내는 것으로 작품 내 갈등 구조를 얼버무리고 끝내는 용두사미식 결말이 많은 헤이세이 일기 시리즈 중 희귀하게 갈수록 평가가 호전된 작품이 되었다. 가면라이더 히비키는 완전 신생을 제작 컨셉으로 내걸은 작품. 한간에서는 오랫동안 초기엔 가면라이더 시리즈와는 전혀 별개인 특촬물로 기획됐지만 원래 제작하려 했던 2005년작 라이더 기획이 펑크가 나서 이 작품으로 땜빵했다라는 얘기가 정설로 받아졌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가면라이더로서 제작된 게 맞다. 처음에는 원작자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다른 작품인 변신닌자 아라시의 리메이크를 지향했으나 때마침 같은 시기의 닌자를 모티브로 한 환성신 저스트라이저가 방영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되는 바람에 결국 기각. 그래서 이번에는 주술과 마법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컨셉을 바꾸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옆 동네의 다음작이 마법 쓰는 전대라서 또 다시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일본풍 히어로로 컨셉을 잡았다가 여러 고안 끝에 만들어진 게 바로 오늘날의 히비키다. 이야기면에선 가면라이더 아기토 이후 시리즈의 특징이었던 수많은 복선과 복잡한 수수께끼 풀기 요소가 없어지고 대신 오니를 만난 소년 아스무의 성장담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작품도 전작의 가면라이더 블레이드와는 달리 하드하거나 진지한 부분이 거의 없는 밝은 분위기가 되었다. 또한 본작의 라이더들은 대부분 온화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이며 전작들과는 달리 싸움에 대한 갈등이나 마음의 어둠 같은 게 묘사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라이더끼리의 충돌은 거의 볼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며 게임판에서도 라이더끼리의 대전이 싸움이 아니라 시합이란 형태가 되었다. 극초반엔 동양풍의 잔잔한 분위기와 뮤지컬적인 연출, 악기를 무기로 사용하는 점 등이 꽤 독특한 느낌을 줬지만 중반 30화부터 프로듀서인 타카데라 시게노리와 주요 스태프들이 교체된 후 이노우의 토시키가 각본을 잡고 나서부터 작품의 분위기가 변하게 된다. 특히 최종화에선 시작하자마자 1년 후라는 전개는 매우 뜬금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란 분위기로 끝나버렸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29화까지를 완결로 정하고 30화 이후부터는 히비키 시즌2로 정하거나 아예 흑역사라며 없는 작품 취급을 하기도 하였다. 가면라이더 카부토는 디자인 모티브로 자주 활용되었던 곤충을 본격적으로 테마로 승화시킨 작품. 라이더스러움을 최대한 배제한 히비키와는 정반대로 기존의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아이덴티티를 전부 부활시킨 게 특징이다. 모티브까지 곤충임을 생각해보면 원점의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GCT라는 조직이 1999년 시부야에 떨어진 운석과 함께 온 괴인 웜과 싸우기 위해 마스크드 라이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가면라이더들이 웜과 싸운다는 이야기이다. 비주얼적으로는 상당히 화려해 중장갑에 마스크
마이크드 폼으로부터 곤충이 허물을 벗는 듯한 연출의 캐스트 오프를 통해 라이더 폼이 되는 2단 변신이라든가 라이더와 웜이 클락업이라는 능력을 이용해버리는 초고속 전투라든가 죽을 때 화려하게 폭발하는 웜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본작부터 영상 촬영본의 초당 프레임 레이트가 낮아진다. 히비키까지의 헤이세이 라이더를 먼저 보다가 이 작품의 이후의 라이더를 보고 나면 갑작스러운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 연출과 캐릭터성은 최고 수준이지만 스토리는 좀 뒤처진다는 평이다. 본인이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성의 시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개성이 넘치는 등장인물과 대사, 적절한 개그, 섬세하고 세련된 카메라 구도와 연기합 같은 연출, 멋진 CG를 포함한 전투신, 출시 후로 여러 작품들이 나온 지금까지도 대단히 호평을 받는 라이더 디자인 등을 통해 이미지로는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으나 그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도 스토리의 주제를 제대로 못 보여준 채 캐릭터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날림이나 급전개가 난무해 스토리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쁘다. 급전개가 너무 심한 나머지 앞내용과 뒷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다음 화와 전화 사이에 무슨 공백이 있는가 하는 게 느껴질 정도이며 그뿐만 아니라 한 화에서도 이런 띄엄띄엄 넘어가는 전개가 많아서 중간에 놓친 장면이 있나 싶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게다가 복선도 없이 뜬금없게 캐릭터나 설정들이 마구 변경되고 추가되어 특히 캐붕이 매우 심하다. 카부토를 한번 정주행하고 나면 분명 수많은 라이더, 장착자 모두가 하나도 묻히지 않고 임팩트가 또렷하게 남는데 정작 스토리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는 평이 여기에 기인한다. 팬들도 스토리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하며 안티들도 캐릭터성 좋고 디자인이 멋진 것은 다 인정한다. 여기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팬이 되느냐 안티가 되느냐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